이론서 1차 이론서 311입니다. 수학 졸업 품질 관리를 지금 나가고 있고 311에 어페리오 사후 변화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진도 나가야 전 고민하니까 해당 작용입니다.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와 같이 설명은 그대로입니다. 부패 1단계입니다. 문제는 해당 작용인데 아까 전에 살알 생사 다음에 해당 작용이 나오니까 수산물에 함유된 글리코겐이 불이 되면서 에너지 물질 ATP, 아미노산, 사민산과 지산이 생성된다. 정현정이도 이렇게 생성된다는 쪽으로 가가 있습니다. 정현정이도 수산 전공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는데 정확하는 저도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젖산의 양이 많아지면 그 pH가 낮아지고 분해가 된다. 처음에는 증가했다가 그때부터 분해가 된다, 저감된다. 이렇게 논리를 갖든지 하면 됩니다. 해당 작용 때. 젖산의 축적이 분해되면 사후경직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이제 부패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경직이 시작되니까 사후경직과 해경 사이에 풀리기 전에 신수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죽은 일정 기간에 경감 근육이 수축되고 탄력성이 있고 이때가 보수성이 있다는 거. 수축되는 게 보수성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ATP에 소실하면서 미오신과 액틴을 결합하여 액토미오신이 해당되고요. 시간은 어페로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했는데 아까 지금 뭡니까? 붉은산 생선 흰산을 보다가 생각 빨리 시작되고 이게 좀 아까 전에 기출문제가 틀려졌죠. 붉은산 생선은 흰산 생선보다 사후경직이 빨라지고 지속시간도 짧다. 아까 전에 수산지 공문 가사 기출문제 두 분은 뭡니까? 흰살이 빠르다 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저도 지금 그렇게 지금 봤는데 지금 이게 공무원 기출하고 지금 틀리니까 전공자니까 정밀 말을 밀려고 노력 중인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기출에 두 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해경입니다. 사후경직이 지난 후 보수성이 사라지면서 근육이 풀리겠죠. 그게 짧아 자기 소화로 갑니다. 자기 소화 단계로 넣어 사후경직을 사후강직이라는 말도 씁니다. 고등학교 수산지 공무는 사후경직보다 사후강직이라는 말을 다 썼습니다. 사후강직. 그리고 자기 소화를 뭐랬죠? 숙소. 아니 자기 소화를 또 다른 말로 쓰는 게 있던데 뭐죠? 자가소화. 아 자가소화. 아 예, 여기 있네. 자기 있네요. 있습니다. 근육 조직 내에 자기소화 작용으로 근육 단백질이 부드러워지는 현상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해경은 짧기 때문에 근육이 풀리는 걸 해경이라고, 해동이 아닙니다. 해경, 바다에 있는 해경입니다. 부드러워지는 현상이 자기소화입니다. 자, 보세요. 정현진이가 제대로 딱 풀었습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가 분해되면서 펩티드 아미노산 생성되어 변질로 가는 것인데 조직연합 부패를 촉진하는 것이 자기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거의 주 핵심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단백질이 부패로 가니까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건 단백질이 변화되니까 단백질 쪽으로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화에 영향을 주는 어종, 온도, pH입니다. 이걸 아까 전에 고등학교는 공무원 기출은 뭐로 나왔습니까?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기소화 진행되면 조직이 내지고 풍미가 떨어지면서 부패된다. 풍미, 색깔 같은 맛 같은 거 떨어집니다. 색소도 사라지겠죠. 자기소화를 이용한 젓갈 액젓 10개루에 바로 식품입니다. 맞겠죠? 제가 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패입니다. 비린내가 나는 현상, 드리메탈아민 옥시드가 드리메탈아민 하는 데는 과정에 나타난다고. 일단 부패되는 것은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학적 작용이라는 것은 A라는 성질이 A-성질이 다른 성질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B 성질로 변한다는 이게 부패입니다. 화학적 작용입니다. 자, 단백질이나 지질 등 미생 작용에 의해 변한다. 그러니까 미생물 작용이 먼저 일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젖산이 생성돼 가지고 젖산이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 젖산이 화학적 작용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기소화를 활성화시킵니다. 그게 지나치면은 부패로 가는 겁니다. 미생물 바로 1호 젖산의 함량이 높아져요. 산이 그 산이 영향으로 화학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소화가 일어나고 더 진행되면 부패로 갑니다.
그다음 비린내의 주요 성분은 있고 아미노산에 분해되는 아미노지방산 암모니아를 생성하여 매운맛과 부피 냄새 납니다. 근데 이제 매운맛과 부피 냄새를 가지지만 이 암모니아 같은 것이 우리가 맡으려면은 부피치가 나려면은 공기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냄새 맡습니다. 유독성 아미노인 히스타민이 생겨서 아르렉에 두드리게 생깁니다. 이게 이제 히스타민 고등어에 있습니다. 고등어. 그리고 1차, 1회, 2차 때 고등어 히스타민 식품공정 후계, 그러니까 수산물 가공품의 검사 후계인가 언급됐습니다. 1회, 2차 문제입니다. 미꾸라지 민물고기에는 흙냄새는 지오서민 등이다. 이 친구 참 전문자답습니다. 비린내는 트리메탄아민 등의 화합물이 관장하고 많고, 트리메탄아민은 해수는 있지만 담수는 트리메탄아민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넣어놨고요. 보완한 거는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페루의 선도 판정의 종류입니다. 물리적, 화학적, 세군학적, 간능적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화학적인 어페루의 단백질 그 성분에 의한 분해, 단백질 쪽으로 많이 봤네요. 유리아미노산 이런 게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거 거기입니다. 세군학적 측정을 해가지고 어느 선 지금 뭐 초기 부패 묻지 마라 이런 말. 간능. 자, 간능적 검사는 이거 우리도 시험 몇 번 나왔어요. 우리가 수분사 간능 검사하니까 인체 감각이 과연 껍질의 상태, 아감의 색깔 연구 등의 복부 등을 투명감 렌즈에 앞에 내용이 다 보면 간능 검사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각이 먼저다는 얘기입니다. 대학 교수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시각이 먼저다. 그렇죠. 그 생선 시각. 냄새 맡고 하는 건 다음 문제고요. 자, 학습도 판정 pH. pH는 초기 판정 부패는 pH가 세월호가 많지만 나머지는 다 7알로입니다. 초기 부패 판정은. 그러니까 중성 알로 산성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세월호 그렇고요. K값은 적사로는 K값이 10%고 생선회와 초밥 등은 상등품은 20%, 소매점에서는 판매수 고기는 35% K값이. ATP의 어떤 사후 건적 중에서 호수로 분해하는 과정을 K값입니다. ATP가 변하는 과정. 이렇게 되고 분해 과정입니다. VBM, 기발성 연기질소 측정법입니다. 부패 정도, 연기질소의 수치, 신선육, 보통 선도육, 부패 초기, 어육이 있고요. 그리고 VBM은 상호에 대방 판정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없는 게 나중에 pH 값에도 못할걸요. pH는 빠졌네. 네, 그게 없으니까 보완할게요. 통조림 같은 수산 가공품에는 15, 20 mg per g당 사용 좋고요. 트리메탄아민입니다. 초기 부패는 일반으로 3, 4, 대구, 정어, 다랑어, 민물고기는 판정할 수 없답니다. 이게 이제 1차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세군에 반은 세군학적 판단은 어육의 g당 10의 5성 100만입니까? 10만입니까? 10만? 신선합니다. 15수육은 초기 부패고요. 16성 이하는 부패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육의 10의 6성 이상은 부패로 갔습니다. 빠지네요. 3분을 보완해야겠습니다. 수산물의 저장 목적입니다. 미생물 정식과 지질산패 호소 등 품질사를 억제하고 유통기간을 연장한다. ATP의 기출문제입니다. 221번. 분해 생성물에 집불하여 어류의 신소 측정하는 방법 중 ATP와 관계되는 K값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밖에 현재로 지금 안 나왔거든요. 행신은 다 나왔습니다. 위에 있는 지문들이 거의 다. 인도는 안 나왔고요. 아미노 질소, 휘발성 연기 질소도 VBM도 나왔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연수와 결합수입니다. 수분이 지금 60에서 9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자연수와 중결합수입니다. 결합수는 용매로도 작용 안 한다는 말이 우리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 움직이는 것이 옆에 수분 활성도입니다. 웨러, 액티버티 웨러입니다. 이거는 좀. 그럼 결합수를 왜 자꾸 중결합수를 해가요? 그러니까 이 자연수가 결합수 되기 전에 중결합수 중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학자들은 이렇게 나눴지만 이론은 아닙니다. 이론. 안에 수분이 이게 있으면은 자유수, 결합수, 중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생물 활용하는 건 이거라는 거죠. 자유수와 중결합수가 이용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중간치 적으면 뭐든지 뭐 극과 극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교수들이 액티비티 웨어를 해가지고 했지만 교수들 이론이 맞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누가 먼저 이렇게 논리를 정해놓고 하니까 수분 활성도라는 그 개념을 가져온 거지.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 올해가 2차든 1차든 가능합니다. 317입니다. 수분 활성도로 수분 함량보다 각종 형태의 식품의 변폐를 예측합니다. 변폐냐? 변폐 안에 부패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다는데 부패 지포가 된다. 그래서 식은 AW는 P조로에서 P로 합니다. 이거는 물의 수증기 압, 그리고 나서 P는 수증기 압 이렇게 계산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세구는 일반적으로 수분 활성도는 1보다 작지만 세구는 0.9 이하, 호모는 0.8, 곰팡이는 1리터라 이 정도까지 이렇게 통신적 교재에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제가 적은 거였는데. 그리고 동원 흡수곡선은 아까 말한 수분 활성도와 수분 함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논리가 수분 활성도입니다. 그런 게 있다 정도 보고요. 넘어갑니다. 식품의 저장 온도입니다. 냉장, 칠더, 빙온, 부분 동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냉장은 선어하고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통상 저장 온도는 0에서 13도를 냉장을 하지만 얼음을 살짝 갖다 놓은 빙온법이고 냉각 해수법 침지하는 게 있더라. 그런 거 보시고 냉각 저장법입니다. 냉각 저장법도 역시 얼음을 얼지 않고 10도의 변결점 부분에서 온도에서 냉각 해수법하고 냉각 저장법은 다릅니다. 용어들이 막 바뀌더라고요. 다만 빙장법, 냉각 해수법 이렇게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빙장법과 냉각 해수 저장법은 수상 공문은 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20입니다. 최대 변결점 생성대와 급속 완만 동결, 동결 하상, 동결 방법, 냉동 건조 방법, 세분 분류, 온도, 골드 섞고, 수산물 변질, 냉매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끓는 파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했네요. 수산물의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이하에 냉동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동결 저장법이 있고요. 최대 변결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 구간이다. 자, 최대 변결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 구간이지만 그 수분 함량이 그 안에 어체에 있는 수분이 80% 이상이 얼음이 돼야죠. 변결점 돼야 최대 변결점이랍니다. 그죠? 그래도 급속 동결은 35분 내에 통과하는 게 최대 급속 동결인데 최대 변결점 생성대가 일어나는 거죠. 완만동은 45분 이해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요. 급속 동결과 완만 동결을 같이 묶어놨습니다. 여기는 최대 변결점 생성대 통과 시간은 짧도 한데 35분 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결점 상태는 급속 동결하니까 고수들이 놀립니다. 크기는 작고 수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있잖아요. 급속 동결은 논리로 이겁니다. 35분 내에 최대 변결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5도까지 이렇게 통과되니까 어체가 있으면은 이 저체가 워낙 단단한데 빨리 통과하니까 얘가 지금 얼음이 만들어지는 그 분포가 똑같이 얼으면서 탁 된다는 게 급속 동결입니다. 근데 얘가 35분에 완만하게 하다 보면은 완만하게 시간을 지나다 보면 완만 동결은요. 처음에 만든 거는 그 시간이 계속 이렇게 막 범위가 커지겠지만 나중에 할 때는 작아지겠죠. 그 크기가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게 완만 동결입니다. 30분.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빨리 통과하니까 얼음 덩어리 크기가 똑같지 않겠냐 이런 이론이고 똑같답니다. 그 다음에 완만 동결은 35분에 넘어버리니까 어떤 놈은 접촉하는 부위가 많은 데는 얼음이 덩이가 크고 안에 있는 시몬 동결 같은 시몬대에 있는 안에 있는 거는 작겠죠. 이게 완만 동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밑에 변결점의 발생과 성장 원리가 있습니다. 금방 말한 건 똑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장의 방지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민결 성장의 방지. 급속 동결해가지고 크기를 다르게 하면 안 되겠죠. 크기를 똑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만이. 자, 이 크기를 하면요. 이 안에는 수분이, 아무리 수분이지만 고기가 살아있잖아요. 고기에 죽었지만 자기들 가지고 있는 그 세포가 있잖아요. 얘는 세포가 충돌하는 게 작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작으니까 나중에 해동 후에 드립을 하더라도 드립 양이 작을 겁니다. 드립 양. 근데 얘는 어떤 놈은 크게 먹기 때문에 이 세포가 쪽으로 들었죠. 얘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드립 양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속동계와 완만동계는 드립하고도 연계가 되고 아까 전에 드립률 같은 것도 같은 개념으로 여기서 노는 겁니다. 드립률 같은 게. 그래서 그냥 찾지 마십시오. 아까 전에 한 건데 드립률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드립률이 놉니다. 그래서 냉동으로 약 500g 해가지고 상온에 1시간 방치. 그러니까 동계래가 해동할 때는 드립률 찾는 거예요. 해동해가지고 상온에서 약 1시간 방치한 후에 방치하여 해동한 후에 유출된 액점을 잘 분리시켜서 남은 노루에 남은 무게를 다는 것이 드립량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계를 해동하면서 그 상태를 1시간 더 방치해야만이 여기서 빠진 노는 유출량이 노겠죠. 거기까지 측정을 해줘야 맞다는 겁니다. 갑자기 해동했는데 그때 바로 되는 것보다도 1시간 정도면 안에 있는 빈결점 얼음 상태는 다 없어진다는, 녹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출되는 걸 찾는 게 드립량이다. 보완은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완을 좀 더 해볼게요. 고등학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동결 방법은 있습니다. 정현정 씨가 이거 잘 뺐습니다. 그래서 공기동결법, 반송풍 동결법, 접촉시 동결법, 침지시 담가는 동결법, 시몬 동결법, 액체 질소였네요. 그 다음에 액화가스 동결법, 새우 같은 건 액화가스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보면요. 208은 수산물 냉각된 금속보 사이에 동결시는 장치는 사이에 들어가는 접촉시 동결입니다. 이거 문제를 보고 위에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동결화상입니다. 냉동화상. 작년에 4회 2차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4회 1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가 나오는 문제는 2차까지 다 연계가 되니까 고민하셔야 되고, 이 냉동해상 프리즘번 동결화상이 통신대 교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상을 했고요. 제가 예상한 데서 심당을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동결 중에 성하 있고 기하 있고 융해가 있죠. 융해는 고체 액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동금품 같은 거. 성하는 고체에서 기체로 다 날아가죠. 그러다 보면은 동결을 한 상태에서 기체 날아가니까 중간에 떠버리니까 구멍이 생긴답니다. 그것이 이론적으로 다공질 포맨 이런 식으로 됐네요. 반응하여 갈변화되는 것이 그 프리즘 번이랍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324페이지에 우리나라 국제포준단에서 냉동하는 냉동토는 0도씨에서 1도내 24시간 동안 하는 것을 냉동 능력을 한다. 작년하고 두 번 시험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세요. 257번 박스 한번 보세요. 이게 작년 수분사 1차 문제일 겁니다. 냉동식품의 냉동화상을 억제하는 방법 억제하는 것은 이럴 때 노고 4회 1차 노고 4회 2차가 아까 냉동해상이 뭔가 이거 정렬이 나왔습니다. 냉동화상이 뭔가 옳지 않은 것은 억제한다. 포장한다. 냉동의 포면 성화를 억제한다. 얼음막 그레이징을 한다. 이렇게 포장 다 있잖아요. 근데 자연 나트륨 같은 것은 그 왁스에 하나래. 이런 거 쓰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이게 1차 노고 2차가 노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의 방법입니다. 냉동 자연 냉동이 있고요.
자연농도 같은 거 뭐 융해 잡열, 성화 잡열. 자, 성화 잡열 볼게요.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에서 기체로 갑니다. 성화, 정발, 액화가스, 기한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걸 이론을 전체 읽어보셔야 됩니다. 기계 동결, 전기 압축식. 전기에는 액화가스가 정발 잠재를 이용하네요. 그리고 냉동 사이클은 압축, 응축, 팽창, 정발로 흘러갑니다. 전기 흡수식 냉동법. 이거 정현정 씨가 이거 정리 잘했습니다. 흡착식 냉동법, 공기 압착식, 전기 분사식 냉동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동 수산물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인자입니다. 해동할 때는 이제 품질이 다운되겠죠. 해동 전의 품질, 해동 속도, 방법, 급속 동결, 완만 동결, 방법. 해동 마침 온도가 5도씨 이하로 가능하게 낮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게 있고요. 해동 방법, 그리고 드립. 드립은 뒤에 10장에 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드립에 예상이 된다 그랬죠. 동결식품을 해동하면 변결정,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생성한 수분이 육질에 흡수되지 못하고 체액이 똑똑똑 떨어지는 게 드립입니다. 드립 자체가 떨어지다 그럽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해동할 때 빈결정이 녹아서 생성한 수분이 생성한 것이 원 육질에 흡수되지 못하여 분리된다. 이게 드립이다. 이런 용어는 좀 아셔야 될 거 2차까지 준비되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다음 드립 발생을 줄인다. 그러니까 아까 이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립 발생을 줄이는 방법, 선도가 좋은 원료는 당장 급속 동결한다. 온도를 낮게 하고 변동폭을 없게 한다. 이것도 기술 문제입니다. 그럼 해동의 정도. 자, 얘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pH하고 여기서도 pH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게 들어갑니다. 자, pH는 뭐냐면은 액체, 물을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pH는 H, 수소이온, 수소, H가 있는 걸 하거든요. 고체는 물론 있지만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번식하는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 pH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해동의 종류는 제품명 완전 해동, 반해동, 별도 필요 없는 거 해동시키서는 안 돼. 원래 해동해놨고 동결해놨고 해동하잖아요. 다시 재해동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미생물이 번식을 잘하니까 힘들겠죠. 햅삽에서도 그렇게 막습니다. 재해동을 하지 마라. 안 되는 제품은 물론 생선뼈, 패티랍, 스틱이 있겠지만 안 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걸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든지 이 실험실에서 재해동한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pH 측정법을 한다는 겁니다. 냉동품을 보이소. 읽어볼게요. 밑에 해동을 하여 육질이 연화되고 미생물 소유 활동이 용이하여 산화가 용이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고체가 됐을 때는 못되지만 액체로 변하자마자 미생물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걸 다시 제동을 시키버리면 또 딱딱해지죠. 그러면 그 미생물이 움직이다 사람 몸에 안 좋은 중독을 가지고 있는 놈이 또 사람한테 안 좋겠죠. 그래서 제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 발육과 온도입니다. 저온성, 중온성, 호율성. 근데 이걸 아까 전에 대학 교수 책하고 좀 다르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그렇게 구분하고요. 골드소커 17년 2차 기출입니다. 3회 기출입니다. 식품이 이제 급속 냉각하면은 빈결정 점입니다. 이상의 온도에서 빈결정 어느 뭐든 마이너스 1도, 해수는 마이너스 1도 얼거든요. 그러니까 0도 마이너스 1 사이인가 있거든요. 미생물 일부가 사멸되는 현상을 골드소커 섞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3회 기출 문제 풀고 답을 다른 걸 적었는데 골드소커입니다. 일부가 사멸됩니다. 골드소커에 영향을 주는 저온성, 중온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램이 있고요. 하루 수송시 고르상 저온 유지, 산소 보충, 오물 제거, 상처 예방, 위생 관리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수송시 산소 보충 방법은 포기법, 한수법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쉽게 들어올 겁니다.
건조 방법. 자, 건조합니다. 자, 수산물의 신도 측정, 수분의 활성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훈제품, 건제품, 연장품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건조하는 방법, 천일 건조, 자연에 몇 개겠죠. 자연에 건조하는 거 해동, 동결, 해동, 융해죠. 그러니까 건조법이 저기 동근법이죠. 동근법. 이게 자연에도 동근법을 합니다. 동근법, 동근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동결했다가 풀면은 융해가 되죠. 고체 액체와 같다는 거. 이때 자연 건조법입니다. 맹태 같은 거죠. 자연 동근법. 천일 건조법 자연 동근법 밑에 있네. 밑에 겨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또 기출 문제입니다. 동근법. 근데 천일 건조법 뭡니까? 이렇게 나누나 봐요. 천일 건조, 자연 동급. 그 다음에 열로 가져온 열풍 건조, 냉풍 건조. 그 다음 냉풍 건조에는 동결 진공 건조법이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분무 건조법, 적외선 건조법, 배건법이 있습니다. 이게 냉풍 건조법이라 이렇게 교수들이 나눕니다. 냉풍 건조법은 멸치나 오징어에 말린다네요. 찬바람이 가가지고. 건조품의 종류는 소금품, 작은품, 동금품, 연금품, 배금품, 자배금품이 있죠. 기출이 한 번인가 두 번 됐을 겁니다. 소금품은 그대로 하는 거고, 작은품은 삶습니다. 작은 이렇게 되지만 삶는다는 걸 자수이라 그럽니다. 자수. 그러니까 이 말릴 때는 삶아가 말린다는 것은 멸치 같은 거 삶아가 말리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전복도 그렇고요. 이 자수이라 그러고, 그리고 김을 나중에 수분을 줄이는 게 하입이라 그럽니다. 하입. 그런 용어를 좀 감을 좀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장 방법. 지금 가공품에 들어가는 거는 신선도 측정 수분에 관계되는 건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 방법. 마른간법, 계량법, 물간법, 물간법. 물간법의 장점이 3회 2차가 놓았습니다. 마른간법, 계량법, 물간법, 계량물간법이 있는데 이경의 고수 쪽에서는 특수물간법도 있습니다. 뒤에는 어디가에서 5번 특수물방법이 있습니다. 수산물과 소금에 접촉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간법을 바꿔하는 겁니다. 연제품은 어육에 소량의 소금 부재를 넣고 갈아서 만든 고기풀을 가열 응고시켜 만든 탈성 있는 결 상태입니다. 자, 연제품은 어육에 소량을 넣어서 결 상태를 강하는 가공품을 연제품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고체에서 갈면서 액추를 만들죠. 역시 그 관계대해서 세분의 분성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을 보기 위해서 pH 측정법을 합니다. 근데 pH에서 산소 H, pH 수소 이온 농도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거는 pH가 요 부패 상태를 체크하는 게 pH입니다. 이것도 관계됩니다. 제가 정리 중이랬죠. 기기는 체육기, 압착기, 세술 혼합기 등이 있습니다. 분전품에 연기를 하는 거죠. 아까 포르말데히드 있었죠. 포르말데히드. 세척을 하면 식죠. 조리, 해체, 염장, 소금 빼기, 세척, 물광, 분건, 훈연을 마지막합니다. 소금을 먼저 뿌립니다. 염장하고 그 다음에 훈연합니다. 포르말데히드. 종류는 냉온법, 온온법 이런 식으로 1차 문제, 2차 문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 보고 이제 두명 에쿤법이 있고요. 목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법, 에쿤법이 있는데 여기서 좋은 주장이 필요 없는 게 있겠습니까? 냉온법은 마이너스 15에서 30도 저온에서 일주간 걸러 건조시킨답니다. 그러면은 냉온법에서는 저온 저장했기 때문에 골드체인 시스템이 필요 없겠네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완을 해볼게요. 냉온법이 그럴 것 같은데 온온법. 그 다음에 여름법도 있고 전온법, 소금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가열 살균법이 있고요. 식품서 가열사고는 식품 매질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열에 대출을 약하여 100도씨에서 가열하면 대부분 3일 한다입니다. 그런데 보툴리스군의 포자는 가열로 높을수록 상호조죠. 포자하고 보툴리스군하고 있거든요. 그 포자는 원인군 포자는 짧은 60도인가 거기서도 죽는답니다. 60, 70에서
근데 보드로스 군 자체는 100도에서 30분, 120도에서 4분을 해야 된답니다. 이것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pH 내열성입니다. pH가 낮을수록 내열성이 약하고 중성에 가까울수록 내열성이 강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여튼 pH가 4.0 미만의 산성 통조림은 좋은 살균하고 pH가 6 이상인 저산성 살균은 레트로도 고운 살균합니다.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4월 6일 501회까지 해가지고 330 많이 못 나갔습니다. 330 한 3페이지 정도까지 해가지고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론선 일단 시작을 해야 저도 이제 김동현도 생각할 거니까 일단 501회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 거의 한 550개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참 왜 올리는지 잘 모르지만 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올해 내년 안에 한 300개 올릴 겁니다. 3000개 올릴 겁니다. 3000개. 일단 수고했습니다. 일단 가능하면은 1차 이론사하고 2차하고 기출하고 3개는 무조건 나갈 겁니다. 이제 요번 4월달에 하고 5월달에는 2차까지 한 번이나 2번 정도 돌리려고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보고 하면서 1차를 지금 본정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유통도 사회를 올려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기출 사회는 그런 식으로 편하게 나갔습니다. 일단 진도로 나갔으니까 오늘도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론사하고 2차하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보실 분도 보고요. 오늘은 오늘 몇 개 올렸는데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일곱 여덟 지금 현재는 9개 올렸습니다. 9개. 하여튼 끝을 내겠습니다. 많이 안 올렸다.